가족이 소중할수록 꼭 지켜야 할 5가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건 아닐까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편하게 대하는 대상도 가족입니다. 밖에서는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이 말을 함부로 하게 만들고 표현을 아끼게 만들고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옵니다. 우리 가족이 예전 같지 않다. 왜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가깝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가족은 멀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씩 서서히 멀어집니다. 큰 사건이 없어도 작은 것들이 쌓여서 거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가족이 소중할수록 꼭 지켜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 늦기 전에 가족에게 잘하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전에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가족이 소중할수록 꼭 지켜야 할 5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가?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소중할수록 더 잘 대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도 내 편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해도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밖에서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지만 집에서는 긴장을 풀어도 됩니다. 그 편안함이 배려를 줄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함이 생깁니다. 매일 보니까 당연해집니다. 항상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모릅니다. 없어져 봐야 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당연함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거칠어집니다. 표현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오늘 하루 가족에게 한 말을 돌아보세요.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족에게 더 함부로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투입니다. 밖에서는 조심하면서 집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나요? 이것이 가장 먼저 드리는 이야기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말투이기 때문입니다. 내용보다 말투가 먼저 닿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대화가 열립니다. 날카롭게 말하면 방어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게요.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에너지를 썼습니다.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나온 말투가 어떤가요? 낮에 거래처 사람에게 대답할 때와 같은 말투인가요? 아마 다를 겁니다. 낮에 거래처 사람에게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지친 상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가족이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먼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어서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내 에너지가 먼저이고 가족은 나중입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오랫동안 부드러운 말투로 대한 사람과 오랫동안 날카로운 말투로 대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잠깐의 멈춤이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두 번째, 당연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이 생각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다른 관계보다 더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다릅니다. 이해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표현도 사라집니다. 표현이 사라지면 상대방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배우자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배우자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배우자가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당연함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가족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눈을 두는 겁니다. 밥을 차려준 것, 빨래를 해준 것, 걱정해준 것, 기다려준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을 때 고마움이 생기고, 고마움이 생길 때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세 번째,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편해집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모르느냐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왜 그것도 못 해주느냐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갈등을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나와 가족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하지 않나? 내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나? 그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항상 내 방식을 요구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기대치를 조정한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겁니다.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빠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볼게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내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다른 취미나 모임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 시간들이 있다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그 시간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매일 보는 가족보다 특별한 것이 더 끌립니다.
당연한 것보다 새로운 것이 관심을 더 끕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같이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20분이라도 가족과 제대로 대화하는 시간, 주말에 함께 뭔가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연락을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락 한 통이 부모님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2분짜리 일입니다. 그 2분을 찾는 것이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5번째, 감정 표현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가족일수록 더 아껴두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가족에게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고맙다는 말을 가족에게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문화에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행동으로 보여줘도 그것이 고마움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고마웠어.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힘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건강하게 계셔줘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감정 표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해보면 달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반응이 다음 표현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태도가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투, 당연함을 버리는 것,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 시간을 만드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서서히 거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족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따뜻함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장 이 5가지 모두를 바꾸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가족에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 오늘 가족이 해준 것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 오늘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가족은 멀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씩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얻은 인생은 가장 소중한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태도가 가족을 지킵니다.
오늘 가족에게 작은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